첫 번째 항목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입니다. 누가 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통계청이 올해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와 같은 말로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3분기 가계동향 결과 어떻게 됐어요? 소득 하위 20%, 즉 1분위 가구와 상위 20%, 즉 5분위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37만 4천 원 가량인데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났습니다. 5분위는 이제 980만 원 정도로 0.7%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또 5분위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을 1분위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37배였는데 전년 동기는 이제 5.52배였기 때문에 이제 낮아졌거든요. 예. 이게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양극화가 개선됐다. 이 대목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고령화 추세 등 구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고 또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졌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소득 증가의 그 분위가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등 따지면? 일단 이제 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 공적 이전 소득 이런 데서 이제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공적 이전 소득?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 EITC 지급 확대 이런 것 등으로 이제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이런 데서 이제 늘어났다고 봐야 될 거고. 정부가 주는 돈, 그렇습니다. 복지 혜택. 그렇습니다. 예. 근로소득의 경우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뚜렷하게 증가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거는 전 계층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1분위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한 6.5% 이 부분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좀 어떤 보완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초연금 등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네. 나머지 이제 2분위의 경우에는 1.4%, 3분위의 경우 5.8%, 4분위 7.7% 이렇게 좀 5분위 4.4% 이렇게 다른 이제 분위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좀 늘어났고요. 예. 전체를 보면은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336만 원을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었다. 이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복지 혜택으로 늘었다. 조금 꼭 좋은 내용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인구, 고령화 가구가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예. 또 1인 가구의 여러 가지 상태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난 걸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더불어서 이제 그 자영업자 폐업이 늘면서 3분기 가계의 사업소득이 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도 좀 아프게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전국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은 87만 9,800원 정도인데 지난해 대비 이제 4.9% 정도 줄어든 이런 수치거든요. 그리고 사업소득의 감소는 중산층 이상 계층인 이제 3에서 5분위 계층에서 쭉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소득 5분위에 속했던 자영업자가 4분위나 3분위로 내려가는 형태의 지위 변화나 아예 무직이 되는 이런 현상도 좀 여러모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기존 대책의 효과를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그래야죠. 합니다. 아직은 단정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하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인식하고 싶겠지만 그런 내용들도 통계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 방탄소년단도 예외 없다입니다. 예외 없다. 군대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가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 확정했는데요. 이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방탄소년단 등의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대체복무 혜택은 지금처럼 주지 않기로 한 게 이제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문화 예술인은 대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판단의 근거는 이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그리고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검토에서 제외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성악이나 판소리 이런 분야에 대한 특례는 그대로 또 유지하기로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방탄소년단 등에 대한 병역 특례 적용을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중 가수를 배제하려면 이런 성악이나 판소리 영역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죠. 그러니까 예술 체육 요원 제도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편법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방탄소년단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싹 빼려면 다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개선책은요.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뭐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 채용 요원의 경우에도 그런 편법적 활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해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 금메달 논란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었죠. 그래요, 예. 이 대표팀이 되기만 하면 손쉽게 금메달을 딸 수 있고 따라서 병역 특례를 고리로 한 비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된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선동열 감독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가는 일까지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하지만 채용 요원에 대해서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이라는 이 기준 자체는 유지를 하되 뭐 단체 종목 선수 선발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예술 요원 편입의 경우에는 이 편입이 인정되는 대회의 종류를 정비를 해서 기존 48개 대회 중에 7개 대회를 이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예술 체육 분야 대체 복무 요원 인원 자체가 뭐 연간 45명 안팎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축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체육, 예술 다 합해서 1년에 45명이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뭐 1,300명 그러는데요. 어디가 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제 먼저 이제 그 석사 전문 연구요원의 경우에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이제 300명 감축하기로 했는데 석사 전문 연구요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영향에 따라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이제 확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또 산업기능요원도 현행 이제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줄이기로 했는데요. 산업기능요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성화고 등의 직업계 고등학교에 조기 취업 지원한다는 취지가 있는 그런 제도이니만큼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생은 여기에 편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승선 근무 예비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현행 1,000명에서 800명 정도로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1년의 감축은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다 아무튼 이 저출산 고령화 이것 때문에 병력 자원이 부족해질 것 같으니 그동안 논란도 있었던 대체 복무 제도 전반 손봅시다. 이런 얘기 하면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